안녕하세요. 현재 동탄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며칠 동안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가라앉았었는데 드디어 해가 쨍하고 떠올랐네요. 저는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와 마주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규모가 조금 큰 카페여서 여성분들이 특히나 많이 이용해 주시거든요. 아차차, 제 소개가 너무 길었나요? 설화는 그만하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사연을 통해서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은 결혼하고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만 쏙쏙 골라서 했어요. 바람, 밖에서 나온 자식, 돈에 대한 무개념적인 태도. 이게 그 인간이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했던 행동입니다. 사람 일이 신기하다면 신기한 게 위에 세 가지 중에 바람과 밖에서 나온 자식은 제가 그 자식과 별거하던 중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일이었어요. 헤어지라는 하늘의 계시였겠죠? 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해 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자기야, 나 용돈 좀 줄 수 있나? 아니, 내가 이것저것 아껴서 쓴다고 했는데, 아, 이거 참 경조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당신도 알지? 우리 팀 대리 말이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애를 그렇게 빨리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애 돌이래. 꼭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그거 얘기 듣고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내가 명색의 팀장인데 돈을 적게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 돈 좀 빌려주라. 내가 월급 받으면 당신한테 바로 갚을게. 참, 당신 회사는 무슨 놈의 경조사가 그렇게나 많아? 다들 월급 받아서 회사 경조사비 쓰느라 돈은 어떻게들 모은다니? 대리 누구? 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당신 부서에 대리라고 해봤자 둘뿐인데? 누구? 이 대리는 애가 초등학생이고 지난주에 이 대리 생일이라고 당신 뭐 부서에서 돈 걷었다고 그것 때문에 돈 냈고 박 대리밖에 없네? 그런데 박 대리 당신이 나한테 지난번에 말했을 때 박 대리는 애 가지려고 병원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그 병원 괜찮은 것 같다고 우리도 가보자고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박 대리가 애가 있다고? 뭐야, 솔직히 얘기해. 어디에 돈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당신 월급이 얼만데 당신 쓸 돈이 벌써 다 떨어져? 아, 내가 그랬나? 아니야.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박 대리가 애 갖겠다고 병원 다니는 게 아니라 이대리. 이대리가 부부가 다닌다고. 아들 한 명이라서 동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애가 잘 안 생겨서 병원 다니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아유, 내가 엄마 용돈 챙겨드리고 뭐 이것저것 해본다고 하니까 돈이 그런 거지. 아이, 그런데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남들이 들으면 당신이 나 취조하는 줄 알겠어. 아, 됐어.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지 마. 참, 내 진짜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남편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냐? 됐어. 내가 뭐 당신 아니면 돈 빌릴 데가 없는 줄 알아? 저와 전 남편, 그 사람과 저는 결혼 생활을 5년간 했어요. 그 사이에 임신을 했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돈에 대해서도 각자 버는 돈에서 일부는 생활비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쓰는 방식으로 지내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남편한테 저렇게 각박하게 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남도 아니고 남편인데 돈 가지고 저렇게 냉정하게 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품을 좋아한다거나 뭐 차를 좋아한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연애할 때 알아채서 헤어지거나 했을 텐데 말이에요.
잘하지도 못하는 주식을 해보겠다고 남들 따라서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다 돈 까먹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자식이 그놈의 투자 때문에 돈을 다 날린다고만 생각했어요.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아무튼 그놈은 그렇게 자기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한테 돈을 빌려갔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은 핑계를 댔던 건 시어머니에 대한 핑계였죠.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던 저는 늘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한테 한없이 약했습니다. 그 자식은 그걸 이용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보도 아니고 쉽게 돈을 내줬을 리가요. 시어머니 용돈이 필요한 거면 내가 직접 드리겠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일절 그놈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 자기가 돈을 잘 관리해서 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웬걸요. 돈을 아껴 쓰기는커녕 돈을 계획적으로 쓰기는커녕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자기야. 아니, 자기네는 장사도 잘 되면서 왜 자꾸 우리 남편한테 돈을 빌려가는 거야? 내가 정말 못 살아. 어머머, 자기 이번에도 몰랐던 거야? 아유, 안 그래도 내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겠거니 생각했다. 아니, 자기가 알았으면 설마 아니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가게 그냥 뒀겠어? 아니, 그래도 남편한테 뭐라고 좀 해. 나 어제도 우리 남편이랑 자기 남편 때문에 싸운 거 알지? 아니, 이 인간한테 내가 물건 대금값 보내라고 하니까는 돈이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자기도 알지? 우리 항상 물건 대금값은 꼭 챙겨두는 거. 그런데 이 인간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열이 안 받겠어? 그 돈 어디다 썼냐고 내가 하도 따지고 드니까 그때 가서야 이야기하더라. 아니, 자기 남편이 빌려갔는데 약속대로였으면 지난주에 진짜 갚아야 하는데 세상에 아직도 안 갚고 있다고. 아유, 내가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야, 나 자기는 너무 좋거든? 정말로.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이럴 때마다 내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아휴, 내가 정말. 정작 빌려간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도 나 너무 불편해.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 하여간에 원수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빌릴 거면 자기 친구들한테나 빌리던가요. 왜 꼭 제가 운영하는 카페 주변 지인들한테 빌리는 건지. 제가 정말로 그놈과 이혼하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옆가게 사람들이 카페에 커피 한 잔을 하러 온 것뿐인데도 또 이놈의 인간이 돈을 빌렸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천만다행인 건 너무 좋은 사람들인지라 남편놈과 저를 분리해서 바라봐 주었다는 점? 그놈과 저를 한 세트로 묶어서 봐주지 않아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그놈과 이혼을 했다는 소식에 가장 좋아했던 것도 주변 상인들이었어요. 이런 인간 갖다 버린 거 정말 잘한 거라고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평판이 저렇게까지 안 좋다는 걸 모르는 건 그 인간뿐이었습니다.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서만 한다고. 그 인간 돈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여자 문제도 있었죠. 저는 그 문제도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 남편.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자기 생각하면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자기는 왜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연애할 때 몰랐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또. 그 인간이 돈 더 빌렸어? 얼만데? 일단 내가 자기한텐 그 돈 다 보낼게.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집 가서 아주 단판을 지어놓을게.
정말 미안해. 아니, 뭔데? 뭔데 그래? 괜찮으니까 얘기해줘. 나 그 인간 때문에 하도 별별 일 다 겪어서 진짜 괜찮아. 말해봐. 설마 니 여자 문제겠어? 그 인간 간도 콩알만 해서 여자 만나지도 못해. 뭐냐니까? 간이 작기는 무슨. 아우, 몰라. 자기가 말해달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야. 그래. 차라리 이참에 갈라서 버려. 아유, 아니, 한 달쯤 되었을 거야. 자기 남편이 뭐 우리 남편한테 돈 준다고 가게에 들렀더라고. 점심시간인데 뭐 반차라도 쓴 건가 했지 뭐.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나는 일하고 있는데. 어머머? 자기 남편이 차를 건너편에 세워놨었거든? 내가 그것부터 이상했어. 굳이 건너편에? 그런데 웬걸? 자기 남편이 차에 타는데 그 옆에 웬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어깨에 기대는 거야.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바로 코앞에서 본 것도 아니고, 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굳이 말은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자기 남편 여자 있는 것 같다고.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달라고 왔을 때도 웬 여자를 옆에 태우고 왔더래. 그걸 듣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안심하지 말라고. 한번 물어는 봐봐. 아무래도 이상해. 안 그래? 밖에 여자가 있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세상에나. 저건 또 무슨 소리인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전해들은 저는 정신 나간 인간이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다니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정확히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절대로 확신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컨트롤하려 했으나 그게 쉽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내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남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생각을 하던 중 저는 형사들이 범인한테 쓰는 수법처럼 일단 던져보자라는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어를 생략한 채 일단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 바람 피워? 왜 그랬어? 에서 왜 그랬어? 로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왜 그랬어?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내가 뭐를 그래? 왜 그랬냐고. 나 앞으로 3번만 더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당신 생각 잘해서 똑바로 대답해. 알겠지? 나 지금 2번째 물어보는 거다. 왜 그랬어?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 왜 그랬어? 뭐를 멀쩡하게 밥 잘 먹어놓고 갑자기 왜 그래? 그거 이번에 주식 투자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를 내가 당신한테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가뜩이나 당신 요즘에 나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난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내가 돈까지 또 날렸다고 하면 당신 정말로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 안 했어. 원금 회복하게 돈 달라고 하면 당신이 안 줄 것 같아서 그냥 엄마 핑계대서 돈 받은 거야. 미안해. 그런데 내가 차트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 조만간 원금 회복될 것 같아. 그때 내가 당신한테 돈 갚을게. 진짜야. 얼씨구야. 저는 외도를 한 적이 있냐?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왜 그랬냐고 물은 것이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놈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 날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 당시에 저한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주식은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또 주식을 했네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생신 맞춰서
여행 경비로 돈이 더 필요하다길래 제 돈을 더 준 건데 그놈은 그것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핑계를 대서는 자기 원금 회복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으로 제 돈을 가져간 것이었죠. 저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 네가 뭐를 더 숨겼는지 들어보자라는 생각에 저는 더욱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당신,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왜 그랬냐고. 왜 그랬는지 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 이번에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왜 그랬어? 아, 자기야, 그, 그게... 제가 차갑고도 차갑게 마지막으로 물어본 왜 그랬어라는 그 말에 그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똥마리 온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그놈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놈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랬더니만은 그 인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자기가 한 더러운 짓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당신도 알잖아. 나 연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당신밖에 없었던 거. 그냥 카풀 하면서 직장 동료끼리 할 수 있는 대화나 주고받고 그렇게 출퇴근하고 그런 게 다였어. 정말이야. 그런데 이 대리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나한테 이런저런 상담하더라.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남자 마음은 같은 남자니까 더 잘하니까. 그래서 상담해줬어. 울면은 울지 말라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이게 멈춰지지가 않았어. 제가 들은 그 말이 맞았어요. 남편 놈한테 여자가 있다는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있던 그 동료요.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남편과 함께 갔었거든요. 카풀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남자 동료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둘이서만 다녔던 건지. 남편 말로는 카풀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다가 불륜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알겠어요? 애초부터 불륜이었다가 카풀을 한 것인지 뭔지. 어쨌든 그것들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죠.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만큼은 절대 못 참습니다. 제가 왜 친정 부모 없이 자랐는데요. 바람을 많이 피우던 아빠가 싫어서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빠라는 인간은 여자가 그렇게 좋았던 건지 저를 친척집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친척은 그런 저를 보육원에 맡겨버렸고요. 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손을 들어 그놈 면상을 갈겨버렸습니다. 뭐야? 이런 일 가지고 나를 때려? 당신, 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폭력은 아니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람 피운 건 맞지만 뺨을 때릴 일은 아니지 않냐고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그 자식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뻔히 아는 인간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그 짓을 해놓고 나한테 뺨 한 대 맞은 거로 폭력이라고 제게 소리를 지르는 그놈 태도가 너무 역겨웠거든요. 와, 나도 내가 왜 지연이한테 마음이 흔들린 것인지 여태껏 몰랐거든? 그런데 오늘이야 내가 알았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었네. 네가 남편을 이딴 식으로 대하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간 거야, 알아? 남편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주식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그것으로 나를 얼마나 들들 볶았냐? 어? 돈 좀 날릴 수 있는 거야. 돈 날리면 뭐 당장 어떻게 돼?
그런 것도 아니고. 야, 그리고 뭐 네가 나한테 애교를 부리기를 하냐? 뭘 하냐? 여자가 생활력만 강해가지고는 남편한테 애교는 부릴 줄도 몰라. 그저 네가 내 엄마야? 야,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나는 있잖아. 차라리 뒤에서 나를 등쳐먹을 궁리를 해도 여우 같은 여자가 좋아. 그런데 네가 나한테 그런 여자야? 네가 노력이라 했어? 맞아. 너 우리 엄마한테 잘해. 살림도 잘해. 그거 알아? 돈 벌면서 살림까지 잘하는 게 쉽겠어? 안다니까? 그런데 네가 여자 같지가 않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저 때까지 어떻게 입을 꾹 다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온 것인지. 그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억하심정을 느꼈는지 미친놈처럼 제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운 거는 너 때문이다. 네가 원인이다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이 만약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참고 살아본다? 무슨 소리냐? 저런 놈이랑은 바로 끝이다. 둘 중에 말입니다. 우선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저딴 인간이랑 제가 왜 삽니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저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겠어요? 저는 저 말을 듣자마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당신 말 참 잘한다. 그러니까 네가 바람을 피운 게 나 때문이라는 거네? 그래, 나 때문에 네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우게 해서 참 미안하다. 어? 그렇지? 당신은 참 태생이 깨끗하고 감히 바람 같은 건 피우지도 않았을 그런 올바른 사람인데 내가 너무 바깥 일도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어머니한테도 잘해서 그래서 당신이 바람을 피웠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차라리 당신처럼 뒤로 딴짓거리하면서 네 돈 가져다 펑펑 쓰고 바람이나 피우고 살걸. 그렇지?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여자가 내가 아닌데 뭐하러 나랑 살아?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당신 앞에서 여우짓 하면서 뒤로 딴짓거리하는 여자나 찾아서 살아. 그럼 되겠네. 기왕 말 나온 거 오늘부터 갈라서자. 당신 짐 챙겨서 나가. 여기 내 집인 거 알지? 몸만 나가면 되겠네. 뭐해? 나가. 나가서 지연인지 뭔지 그 애 딸린 유부녀한테 가 있어. 그 여자도 조만간 남편이랑 쫑날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지연이 건들기만 해? 지연이 가정 건들지 마. 그 여자 자기 아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네 가정 파탄 나는 건 괜찮고 그 여자 가정 파탄 나는 건 또 안 되겠어? 그럼 내가 더더욱 그 여자 집구석도 파탄 내야겠네. 나는 내 가정 파탄 난 이상 그 여자 집도 가만 안 둬. 왜? 내가 왜 그 여자를 봐줘야 하는데? 나도 피해자야. 내가 피해받았으면 너랑 노란한 그 여자도 똑같이 피해봐야지. 뭐해? 나가. 나가라니까? 나가라고. 나가! 아! 아우 아파! 물건 던지지 마. 던지지 말라고 했어. 아우! 그래. 내가 나간다. 나간다고! 나도 너랑 끝내고 싶어. 그래. 지원이 이혼시켜. 너 같은 여자보다 지원이랑 사는 게 내 인생에서 훨씬 좋을걸? 이혼시켜. 어디 한번 해봐. 그 인간을 집에서 내쫓고 난 후 저는 곧바로 그 여자 남편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남편 놈과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보냈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남편 놈한테 추궁하기 전에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 여자 남편도 제가 보낸 녹음 파일을 받고는 자기 와이프와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바람 피우는 여자 밑에서 아들을 키워내는 것보다야 혼자서 키우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겠죠.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자식이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는 쓰레기라는 걸 알고 곧바로 이혼을 결심한 게 내 인생을 구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이혼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인간이 자기가 재산을 더 챙겨가야겠다며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년이라는 결혼 생활 내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절대로 그놈에게 10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더더욱이 저와 그놈은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까요? 그놈이 웬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A4 용지로 10장이나 되는 각서를 적어서는 말이에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당신만 괜찮으면,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나 평생을 정말이지 평생을 자기한테 내가 지은 죄 다 갚으면서 산다 생각하고 잘할게. 우리 이혼하는 거 없었던 거로 하면 안 될까?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변해서 찾아온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갑자기 변한 거다. 딱 이 2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그놈이 바람을 피운 걸 알아냈을 때 그 수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모를 줄 알아로 말이에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다는 게. 안 그래? 당신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내가 정말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지연이, 아니 그 여자랑 만나는 것도 알고 있던 사람인데 모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생각까지 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각서 써오는 거였어. 나 여기에 내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당신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적은 거야. 지호 아직 3살이니까 우리가 잘 키우면 당신이 친엄마인 줄 알고 잘 자랄 거고, 애가 순하고 밝아. 당신도 보면 좋아할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그 인간은 대뜸 처음 듣는 이름을 꺼냈어요. 지호. 3살이다. 아이가 순하고 밝다? 당신이 친엄마인 줄 알 것이다. 그 인간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아냈던 상간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 인간 말로는 회사 동료와 불륜관계를 저지르기 전에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새어나갔던 것도 숨겨둔 아이에 대한 양육비 때문이었죠. 단순히 투자와 시어머니 용돈에 지출되기에는 돈이 그렇게 새어나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양육비라니.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호 엄마라는 그 여자가 철이 없기는 했었는데 애 낳고도 정신 못 차리고 다닌 것인지 그 여자 부모님이 집에서 쫓아냈대. 네 자식 데리고 네가 알아서 살라고. 그런데 자기가 당장 애를 키우면서 일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나한테 애 좀 데리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애가 시설에 들어가는 건 그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가 있겠어. 그게 아니면 자기한테 돈 좀 달래. 그럼 그 돈 가지고 장사라도 하면서 애 키우겠다고. 당신이 애 키우기 싫다고 하면 나도 안 키우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당신이 더 중요하지. 뭐 저기 그러면 자기야, 우리 집 말이야. 당신 집. 그거 팔아서 지원애한테 돈 좀 주면 안 될까? 아이고. 하다. 미친 인간이 자기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한테 돈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 돈으로 산 제 집을 팔아서 말이에요.
물론 그 인간이 뭐 와서 석고대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저 말을 들으니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인간이 제게 내밀었던 그 말 같지도 않은 각서 10장을 그대로 그 자식한테 던져버렸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한 거야? 네가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 피운 여자랑 낳은 자식을? 나보고? 내가 왜 네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한때나마 남편이라고 같이 살던 인간한테 들을 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 당신은 나한테 이런 거 갖고 와서 들이밀면 내가 옳다구나 하고 너랑 합칠 줄 알았어? 아니면 네 자식 먹고 살라고 내 집이라도 팔아줄 줄 알았어? 눈물까지 뚝뚝 흘려주면서? 당신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생각이라는 걸 하고는 살아? 뭐? 애가 어리니까 지금 내가 맡아서 키우면 나를 친엄마로 알 거라고? 됐어! 필요 없어! 그렇게 네 자식이 어디 시설 가는 게 안쓰럽고 마음에 걸리면 네가 대출을 받아서 그 여자한테 주던가. 네가 네 새끼 키우면 되겠네. 왜? 혼자서 키우기에는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나한테 입 깎고 종이 쪼가리 들고 찾아온 거야?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 너무해!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그 애를 어떻게 외면하겠어? 나라고 뭐 대출 안 알아봤겠어? 그런데 내가 그놈에 투자해보겠다고 대출이라는 대출은 이미 다 받아둔 상태라 대출 받고 싶어도 더 되지도 않아. 나라고 뭐 무턱대고 당신한테 찾아왔겠냐고.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단순히 애 혼자 키우기 막막해서 뭐 돈이 당장 필요해서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겠어?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무능력한 남편이었는지. 나 지연이 아니 그 여자랑도 끝냈어. 참 그렇게 나한테 자기 남편이랑 사이 안 좋다고 남편 욕을 그렇게 하더니만은 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나한테 오히려 피해 보상까지 해달라고 돈까지 요구하더라. 나 때문에 자기가 남편한테 이혼 소리 들었다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그거 내가 다 알아. 나 정말 내가 당신한테 준 상처 다 갚으면서 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혼 없던 거로 하자. 어? 내가 미쳤니?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시 합치게? 우리 이혼은 확정이야, 확정. 당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랑 재산 누가 더 많이 갖느니 마느니 그 문제로 서류 주고받았어. 기억 안 나?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나 없으면 못 산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야, 최석호!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어디서 개수작이야, 개수작이. 이 땅 각 써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다. 아, 됐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법원에 나와. 알겠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꺼져. 나가. 너 때문에 가게 분위기 망치니까. 그래. 내가 순간 판단이 흐려졌었나 보다. 네가 이런 여자라는 걸 내가 순간 잊었었네. 그래. 그래, 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내 몫으로 재산 챙겨서 너랑 이혼하고 내 새끼 잘 키우면 돼. 그래, 법원에서 보자. 아, 참 지겹디 지겨운 인간 아닌가요? 구질구질한 것도 정도껏 구질구질 해야죠. 저렇게 쉽게 자기 본색을 드러낼 거였으면서 뭐하러 손 아프게 각서를 10장이나 써온 것인지. 그렇게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또다시 제게 악다구니를 쏟아내고는 그 인간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원에서 보자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 마주한 저와 그놈은 서로 다른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판결만큼 그놈과 저는 희비가 교차했죠. 재산분할 자체를 안 하고 싶었건만 그건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제가 이바지한 바가 더 컸기에 대략 7대3 비율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 그놈이 3이었죠. 그놈은 절대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악을 떨었지만 8대2 비율로 하고 싶냐는 말에 입을 꾹 다문 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호야, 아빠 기다렸지? 멀찍이 떨어져서 법원에서 나오는데 웬 젊은 여자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었던 그 자식이 바람을 피웠던 여자라는 것. 그리고 작디 작은 남자아이는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호라는 그 아이 말이죠. 아이 엄마인 그 여자는 저를 본체만체 하며 귀찮다는 듯이 아이를 남편놈한테 넘겨줬어요. 오늘부터 오빠가 애 보기로 한 거 맞지? 나 이제 간다? 나 일하느라 전화 잘 못 받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 애 잘 보고 나 간다? 아, 지호한테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가지. 참네. 지호야, 아빠랑 할머니한테 갈까? 으쌰. 뭘 그렇게 뚫어져 쳐다봐. 당신 갈 길 가. 그렇게 악착같이 챙겨간 재산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건지 궁금하네. 잘 가라. 2번 다시는 보지 말자. 순간이었지만 저는 지호라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놈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신생아도 아니고 3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 윤곽도 나올 만한데 남편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이혼 도장 찍고 나온 마당에 내가 그런 그것까지 알아서 뭐하나 싶어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도장 찍고 집에서 그 인간의 흔적이라는 흔적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맞이한 저의 싱글 라이프를 살아가던 중 그놈은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말입니다. 제가 집 비밀번호를 바꿔서인지 그놈은 가게가 마감할 즈음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머, 자기야. 저거 자기 전 남편 차 아니야? 어머머, 차에서 내린다. 뭐야.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뭐하러 여기는 찾아온 거래? 내가 같이 있어줄까? 요즘에 이혼하고 괜히 복수하겠다고 막 그런 일 많잖아.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바로 옆에 자기랑 자기 남편 있는데 뭘. 가게 마감 아직 멀었을 거 아니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바로 그리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남편이랑 일해. 이혼하고 나서 복수를 했다 하는 뉴스가 많았던 터라 이웃 가게에 있던 제 지인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자기랑 자기 남편을 부르라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갔죠. 그렇게 저는 몇 개월 만에 전 남편과 둘이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일부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차도 다니는 곳이라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대체 언제부터 가게 주차장에 있었던 건지 그놈은 술에 취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비틀비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설아야. 잘 지냈어? 설아야, 내가 너랑 내가 살면서 너 속썩인 거 그거를 내가 벌 받았나 봐. 너도 이거 한번 볼래? 이거 보면 너도 아마 깜짝 놀랄걸? 내가 등신이지. 왜 내가 의심을 못했을까?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내 친구놈들도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좀 그렇더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어. 아휴, 이 등신.
내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찾아갈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야. 그 인간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구겨질 대로 잔뜩 구겨진 서류 봉투를 말이에요. 제가 서류를 확인하는 와중에도 계속 뭐 자기가 미쳤었다느니, 자기가 호구였다느니 이런 소리를 해댔죠. 일단 술에 취한 인간이랑은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게 뻔했기에 대충 서류나 보는 척 해주고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서류 봉투를 열었는데 세상에나 저는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은 순간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웃었던 건지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 지르라고 했던 옆가게 지인들도 달려나왔죠. 뭐, 뭐야? 무슨 일이야? 어머머, 선아야. 자기 괜찮아? 여보! 일단 저 자식 저거 붙잡고 서 있어. 저거 분명히 무슨 짓 한 거야. 선아야, 자기 괜찮은 거야? 언니, 내가 진짜 웃겨서 죽겠다. 웃겨 죽겠어. 저 인간 말이야. 저 인간 진짜 호구였네. 호구였어. 야, 채소코. 너는 참 여러 군데서 호구짓 하고 다녔네. 그래, 어쩐지. 내가 그때 봤을 때도 그 애랑 너랑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더라. 그런데 네 자식도 아닌 애를 키우겠다고 너 그렇게 너희 엄마 고생시키고 돈까지 써댄 거야? 너 진짜 웃긴다. 어? 네.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 하나 없던 전 남편과 지호라는 그 아이. 그 자식도 이상한 걸 느꼈었나 보죠? 친자 검사를 했더군요. 서류 안에 들어있던 건 친자 검사 결과지였고요.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렇게 술이 떡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듣자 하니 그놈은 아이 엄마라는 여자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준 모양이던데 그 돈에다가 저와 결혼 생활했을 당시에도 지호라는 아이 양육비랍시고 돈을 계속 주었었는데 아주 제대로 돈이 뜯긴 거였죠. 그렇게나 저한테 차라리 여우 같은 여자가 좋다라고 하고 이혼을 하더니만은 여우한테 제대로 당한 거였습니다. 저한테 와서 울고불고 하면 뭐 답이 나오나요? 그대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는 그놈을 귀가 조치시켰어요. 차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그 자식 집으로 보냈고요. 그 뒤에도 몇 번 전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랑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요. 또 그놈의 각서를 쓰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연락처도 바꿨어요. 가게나 집으로 찾아왔다가는 적금 금지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해두었죠. 그건 무서운지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현재는 그 인간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자기 아이라고 속였던 그 아이를 고소한 거는 듣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나 원하는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제 인생이나 잘 살려고요. 즐겁고 멋지게 말입니다.